경우가 있고요. 중개업자가 500만 이하 과태료 부과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있습니다. 안에 이제 사유 이런 것은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큰 그림만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공인지사협회가 500만 이하 과태료 부과받는 경우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요, 총에서 9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 9가지 사유를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지 않는 분은 이렇게 안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이후보 씨가 지금 등사 증인이 옥매트에서 먼저 자기, 옥침대에서 먼저 자기에서 9글자로 기억하시는데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큰 그림이에요. 과태료와 관련된 큰 그림인데, 여기서 거래정보 사업자와 협회에 대해서는요, 누가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되느냐면 국토기관장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됩니다. 국토기관장관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돼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사유가 2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간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누구라고요? 국토기관장관.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반납해야 해요. 7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는데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되고, 그리고요, 나머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후보 등사증 오케이. 나머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등록관청에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돼요.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요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와 관련해서 2천만 이하 과태료,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가 500만 이하 과태료고, 그 다음에 취득세 세비와 권리취득 가액의 100% 5 이하 과태료. 이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위반한 경우인데, 이때는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누구냐면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잠깐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을 누구라고 합니까? 등록관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구청장은 신고관청.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됩니다. 신고관청. 이 그림이 지금 매년 나오고 있어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안에 사유만 여기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거기 지문 한번 봐보세요. 중개업자라 이건 분양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다.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그 뭐냐면요,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라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것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첨사예요. 요건 누굽니까? 과태료 신고관청.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X. 저 그림만 알고 계시면 아니면 순식간에 이런 문제들 해결이 되세요. 그럼 2번 볼까요? 공개사업 운영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협회거든요. 협회니까 여기 국토기관장관. 그 다음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이건 아닙니까? 등록증 위반납자. 누구예요? 등록관청? 등록관청. 5번. 공인지사 자격이 취소됐음에도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 자. 이것이네요. 누굽니까? 시도지사.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5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219쪽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알아야 여러분들 해결되냐면요. 여기 한번 잠깐 봐보시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중개 수수료 부분을 공부를 하세요. 15번입니까? 예, 중개 수수료 부분을 공부하는데 당연히 수수료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 중개업자 보수는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과거에는 3가지였는데 지금 1가지가 없어져가지고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중개 수수료. 작년에는 이 수수료 부분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실비라는 게 있어요. 실비. 요거 실비는 별로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딱 이것만 한번 듣고 넘어가십니다. 이 실비라는 것은 중개업자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돈을 실비로서 받아낼 수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실비는 2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하나는 권리관계 조사하기라는 데 들어가는 실비가 있어요. 권리관계 조사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실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요, 공인사법 31조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와 관련된 실비가 있어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과 관련된 실비가 있게 됩니다. 이행보장과 관련된 실비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권리관계 조사하기라는 데 들어간 실비는 누구한테 받아내게 되느냐면요, 이것은 매도인, 임대인과 같은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매도인, 임대 의뢰인과 같은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해서 받는 것이고,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이것은 매수인, 임차인과 같은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 질문은
계약금도 반환채무 이행 보장할 때 실비 아닙니까? 그러면 매도인한테 받는 것입니까? 매수인한테 받는 겁니까? 매수인에게 받는 거죠. 권리취득의뢰인에게 정부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질문이 바로 틀린 겁니다. 1번입니까? 예, 1번 맞네요. 금융기한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 이건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관리 실비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누가 부담한다고요? 매수인, 임차인과 같은 권리취득 의뢰인에게 정부에서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15번 문제는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해결되는 내용들이에요. 예. 16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16번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이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조문을 잘 읽느냐 여기에 결정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들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조문을 잘 읽어보신 분은 아주 수월하게 풀겠죠. 바로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예, 다 밑줄을 그어놨어요. 전에 우리 공부할 때.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니입니다. 원칙적인 시험 시행자는 누굽니까? 원칙적인 시험 시행자는 시도의사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예요. 다만 예외적인 시험 시행자는 누굽니까? 국토해양업장관이죠. 이 말씀 기억나세요? 국토해양업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는 미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니은 번지면 틀렸네요. 사후 의결입니까?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미리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X, 니은 번지면 X. 그 다음에 되겠습니다. 시험 시행자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공인사 시험이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좋네요.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드린다고 그랬나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리을 번지면 틀렸어요. 여기 뭐 내용이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습니다. 교과서 67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67쪽부터.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296쪽부터 나오는 협회인데요. 이 협회는 지금 매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나오면 맞춰줘야 돼요. 나오면 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맞는 질문에 해당됩니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지혜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아니면 못 둡니다.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둬야 해요.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2번입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령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업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이건 참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본 내용이에요. 그냥 읽어두십니다. 보고사항. 전번에 우리 12월 달에 공부할 때 이런 것을 몇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총회 의결령은 지체 없이 국토해양업장에 보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부지혜를 설치하게 되면 지부 설치한 경우는 누구한테 신고해야 한다고요? 시도의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혜 설치하게 되면 등록관청에 신고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상. 누구의 인가 받아야 합니까? 국토해양업장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인가사항입니다.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되셔야 돼요. 승인사항도 있었던 걸로 보는데요. 승인사항. 협회가 공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토해양업장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만 듣고 넘어가세요. 또 하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업장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가지가 있어요. 인가상, 승인상, 보고상, 신고상, 이 4가지가 있답니다. 예, 아직 뭐 생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한번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1번, 2번 지문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협회는 부동산 중개지도 영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협회가 볼 수 있는 업무는 주된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수탁 업무가 있어요. 주된 업무와 수탁 업무가 있는데, 주된 업무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요. 해운 후 자질 향상을 위한 업무, 거기에 부동산 중개지도 영구 개선에 관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공제사업 이런 것들 전부 다 고유 업무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맞는 질문에 해당이 되고. 4번입니다.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는 질문에 해당되고요. 그 5번이 틀렸어요.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것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이죠?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비영리 사단법인. 예. 그래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네요. 17번도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 전부 다 공부가 될 겁니다. 18번입니다. 18번이 3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18번 문제가 포상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2005년도 제9차 개정 때 들어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17회 시험법부터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17, 18, 19, 20, 21, 22, 23 7년 연속